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셈블리 디자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미케니컬 디자인, 어셈블리 디자인 클릭하면은 작업창이 뜨게 됩니다. 어셈블리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설계라는 툴이 아니라 파트 디자인에서 또는 다른 기능에서 설계되어 있는 부품들을 조립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했던 부품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창에는 여기 이 오른쪽 상단 부분에 컴포넌트 추가할 수 있고요. 프로덕트, 파트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창에서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existing component. 저도 사실상 그림만 보고 글자는 지금 처음 봐가지고 이게 existing component라는 걸 처음 봤는데 사실상 카티아 한영어로 쓰는 거 의미 없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은 글자는 의미가 없어요. 자, 한번 열어봅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복수 선택 가능하고 열기 누르면 열립니다. 됐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최소화해놓고 그 부품을 띄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름을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프로덕트에 끌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부품이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점이 표시가 되진 않지만 엄연히 원점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부품을 하나 선정해서 여기 보이시는 픽스 컴포넌트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어셈블리 하다가 부품을 여기저기 옮기게 되면은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품 처음에 열었을 때 기준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썼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작자동차를 설계하면서 많이 썼던 기능은 여기 이 기능들,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 기능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구속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많은 기능들은 있지만은 지금 이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해드리면은 영상이 매끄럽지도 않을 뿐더러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자주 쓰는 기능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품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부품을 옮기는 방법에는 멀티플레네이션 창을 켜서 X축이 선정되어 있고 한 부품을 클릭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Y축 방향으로 또는 회전, 평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임의 축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데 보다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나침반이 있는데 빨간색을 클릭해서 움직이고 싶은 부품에 드래그합니다. 그럼 초록색으로 변하고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동도 할 수 있고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끝나면은 나침반을 원상태로 복귀해 주는데 나침반은 부품이 기운 만큼 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품을 옮긴 다음에는 뷰를 누른 다음에 리셋 컴파스를 눌러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나침반이 되어 있고 구속 하나만 누를게요. 이해를 위해서. 업데이트 버튼 활성화 된 다음에 누르면은 나침반도 제 위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스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기능인데 약간 설명을 위해서 부품을 퍼뜨려 놓겠습니다. 스냅 밑에 있는 익스플로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여러 개 뭉쳐 있으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었고, 자 보시면은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닷 모양이 회색으로 변했고 비활성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점으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며
구속된 위치에 다시 위치시키려면 업데이트, 단축키로는 컨트롤 U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스냅 기능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부품을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냅 버튼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축이랑 이 축이랑 또는 이 면이랑 이 면이랑 이렇게 딱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스냅 기능은 구속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품을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항상 구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G 눌러가지고 아까 원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누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스마트 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부품의 이동을 구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나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의도와 컴퓨터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품을 움직이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을 단순히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이 부품의 위치는 여기다라고 구속을 시켜주겠습니다. 많이 쓰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축과 축을 구속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은 같은 축, 같은 평행한 선상에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멀티플래네이션 다시 켜시고 Z축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속 조건을 유지한 채 움직이고 싶으면 이 버튼을 활성화시켜주면 되는데 같은 축 선상에 있기 때문에 Z축 방향으로 움직이지만은 X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 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풀게 되면은 구속을 무시한 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다 좀 범용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 밑에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면과 면을 구속해주는 기능입니다. 면과 면. 그 다음에 컨트롤 U 누르면은 이렇게 구속이 되게 됩니다.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능 같은 경우는 offset인데 그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를 구속시켜주는 기능입니다. 30. 그 다음에 업데이트 누르겠습니다. 그럼 딱 30mm만큼 부품이 이격되게 됩니다. 다시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구속시켜주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30도 한 다음에 왜 안되지? 이 축이 지금 이렇게 한 축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각도를 주게 되면은 그 구속은 두 개 들어가 있는데 그 구속 두 개가 충돌하게 되죠. 하나를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30도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뭘 누른 다음에 섹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보기 편한 섹터 눌러가지고 작업하는데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얼추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어셈블리 해가지고 완성품으로 구현시키는 데 목적은 부품이 간섭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어셈블리에서 간섭이 나는지 육안이 아닌 기능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과 이 부품이 간섭이 되어 있고 볼과 하우징이 간섭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클래시 버튼 누르면 됩니다. 어플라이 하면은 이 두 부분에 지금 간섭이 나 있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됐고, 지금 간섭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지우겠습니다. 구속을
정상적으로 시켜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를 보면은 자, 컨택트라고 되어 있고 접촉은 되어 있으나 클래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간섭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다음 기능 설명을 위해서 부품을 또 약간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기능은 섹셔닝 기능인데 그 부품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그 보고자 하는 단면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단면 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면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Y축으로도 볼 수 있고요, Z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셈블리에 이런 기능들 활용하셔가지고 결과물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